모든 세상의 모든 게 전기화돼 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을 전기화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트렌드입니다. 빅테크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는 돈이 최소 5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7천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 문제는 뭐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싼 GPU를 집어넣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대입니다. AI 시대로 가면 다들 반도체부터 떠올리시죠? 자, 그런데 요즘은 살짝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AI 산업의 진짜 병목이 혹시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자면은 전력망과 그 부품이 아닐까라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송정망 확대의 숨은 병목,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차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효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권효재라고 합니다. 자, 대표님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AI 시대에는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지금은 GPU가 나오지만 결국 전력 인프라 아니냐.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AI 시대를 구성하는 핵심 자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나는 이제 GPU, HBM으로 표현되는 반도체가 있고요. 이제 그 반도체를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다음에 반도체한테 밥을 줘야 일을 합니다. 그 밥이 전기겠죠. 그리고 이제 전력이 공급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인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AI 산업이 발달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그럼 제일 병목이냐.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병목이 걸리는 것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AI 기업들이 타임 투 파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총동원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 그런데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거나 혹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정체되고 있다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나 AI 뭔가 컴퓨팅 능력을 늘리고 싶어도 이 전기망이라는 게 이 누르는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러한 문제 인식이 날카롭게 제기된 것은 이제 올해 초였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비판을 하기를 AI 경쟁이라는 거는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서서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이 미국에서는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현재 xAI가 이제 콜로서스라는 아주 크고 유명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를 그렇게 2년 걸려가지고는 이 경쟁에서 진다. 4달 만에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전역에 있는 이동식 가스 발전기를 다 끌어모았어요. 그걸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든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런 방법까지 썼느냐 이거죠. 근데 대표님 이거 너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간 돌아가나요? 사실 법적으로 이제 이동식 가스 터빈 발전기라는 거는 공사장에서 쓰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짧은 기간에 쓰는 목적이니까 환경 규제를 원래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수십 대를 모아가지고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전기를 계속 공급하니까 이제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뭐 소송이 이제 1차 판결이 최근에 났는데 어쨌든 이동식 발전기니까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이 돼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제 xAI 스페이스 X 이후에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여러 이제 기업들이 1기가짜리를 만든다, 뭐 5기가짜리를 만든다. 네. 근데 1기가짜리 AI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게 연초에 추정치가 500억 달러였습니다. 500억 달러요? 네. 근데 최근에 젠슨 왕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게 1000억 달러다. 150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기꺼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는 돈이 최소 5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7천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부어서라도 이 경쟁에서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각오인데 현실적 문제는 뭐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싼 GPU를 집어넣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요, 대표님.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빅테크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이 M&A로 아예 그냥 그쪽 망을 아예 사버리자.
아니요 관련 기업들을 사자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전력산업 구조 자체가 산업 자체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AI 발전 속도를 보니까 한 장소가 한 100메가 정도 전기를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154kV급의 변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00메가를 넘어가면 3, 4, 5kV급 변전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급속하게 데이터 센터 크기가 커지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은 변전소도 새로 짓고 송전선도 다 새로 깔아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력 인프라와 계획이라는 거는 국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AI 데이터 센터 하는 사업자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뭐 가격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빨리 전기 주시하고 전기를 다 빨아가면은 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수준의 비용을 내야만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실증적으로 가까울수록 전기 요금이 올라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2년 사이에 50%, 60%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화를 내죠. 화를 네. 내고 반대를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지에 딱 들어가서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너 들어오면 전기요금 올라간다 하고 반대하는 거고. 그럼 아예 발전소를 사버리자. 그죠. 예. 뭐 전력회사 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닌 게 발전소를 사서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독점을 한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그 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옆에 도시 뭐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단가에 100원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가 와가지고 나 급하니까 나한테 150원의 전기를 다 줘 하고 심지어 그거 사버려도요. 이 도시 전체의 경제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그거를 다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도시도 받아야 되는 거 돈을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이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를 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부터 미국의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의 그 관련 기관에서 가 지침을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가 어떤 지역에 입지를 할 때는 이 평가와 인허가 다 받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주변의 전력 공급이 감소가 될 경우에 그걸 다 벌충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이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옛날에는 내가 전력회사에 가가지고 여기 내가 짓고 싶으니까 전기 주시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혀 게임이 다 바뀌어가지고 빅테크가 전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내가 발전소를 뭐 더 지어야 되는 건지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걸 전담할 회사가 있어야겠구나 혹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니즈가 올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해서 이제 LNA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과거에는 전력 회사나 아니면 뭐 송전망 회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성장성은 낮지만 돈 많이 들어서 배당을 해주는 이런 장기 배당형 상품의 뭐 대표적인 인프라 주식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가 들어와서 고성장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럼 투자자들도 야 이쪽에서 성장이 발생하겠구나 하면서 이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이 전력 유틸리티 업계는 사실 신기술 적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느린 곳입니다. 전기가 워낙 이제 안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기술은 100년 전에 확립된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냐면 옛날에는 500메가 데이터 센터는 한전에 가가지고 나는 500메가짜리 데이터 센터니까 나한테 500메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전은 이제 어떤 계산을 하느냐? 이 데이터 센터가 500메가 전기를 받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이제 전기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00메가가 순간 끊어지면 그것이 이제 전체 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 달고 이 분석을 해서 이제 한전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00메가 데이터 센터는 서울에 만들 수가 없다. 뭐 지방으로 가시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입니다, 현재.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데이터 센터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넓은데. 네, 넓은데. 왜냐하면 미국은 전력망이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하고 정부가 어떤 이제 논의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가 일부 전기를 직접 만들고 때로는 전력망에 전기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걸 막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절하는 그런 차세대 전력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논의가 이 유틸리티 업계는 한 20년 하고 있었는데 네. 지지부진했었어요. 네. 갑자기 빅테크가 와서 나 전기가 급한데 뭐 그렇게 내가 그러면 일부 연료전지나 자체 발전소나 뭐 이런 거 ESS 달아가지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면은 빨리 전기 줄 수 있는 거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할게. 어. 하면서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수혜 아이템이 SMR입니다. SMR. 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기술은 뭐냐? 했더니 SMR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MR이 한번 그렇게 탄력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가 탄력받았고, 최근엔 ESS.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옆에다가 ESS를 왕창 설치를 해서 옛날 같은 기준에는 500메가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100메가 전기만 받아도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뭐 발전소를 돌리든 ESS 돌리든 알아서 해결하고 전력망하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할게 하니까 이제 이 관련된 뭐 기업이나 어떤 그 연구자들이 신이 나는 거죠. 드디어 시장이 열리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 자체의 성격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가치 배당주에 가까웠다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빅테크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따라주면서 빨리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거나 망을 갖고 있는 유틸리티 업체들은 이제 성장주로 바뀌고 있다. 성격이. 네, 성격이. 대표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기를 쓰는 게 꼭 AI뿐만 아니라 차도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리쇼링 하겠다. 그래서 공장을 뭐 반도체 공장도 자기들이 짓고 2차 전지 공장도 자기네들 미국에 짓고 뭐 이렇게 리쇼링도 한다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게 이 전기화돼 간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모든 것을 전기화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의 네. 핵심 트렌드입니다.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일단 전 깨끗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얘가 전환 효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휘발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차를 이제 몹니다.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차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차에 에어컨 돌리는 데 쓰는 에너지는 많아야 25밖에 안 됩니다. 아유, 너무 아깝네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폐열로 날아가는 예. 거예요. 근데 내가 전기를 사용하면은 그것이 80%, 85%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환경에도 좋고 많은 경우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화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데 AI로 인한 수요하고 전기화 수요를 비교하면은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기가 미국 전체 총 수요의 한 4%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AI가 아주 붐을 일으켜서 확대가 되면은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게 10%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화는 이 AI보다도 더 임팩트가 큰 게 난방을 예를 들어서 가스로 하는데 이거를 전기로 바꾸고 공장에 쇠를 만드는데 이거를 전기로 바꾸고 뭐 자동차를 전기로 바꾸고 하면은 그 추가되는 수요가 AI의 적어도 5배 이상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네. 그래서 전기화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게 전기 수요를 늘리고 있었고요. 네네. 거기서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전기 부족 현상을 오히려 이렇게 심화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인프라가 낡아서 변압기를 뭐 새로 넣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 노후화된 거 바꾸는 것만 해도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난 거 아니냐. 야, 그럼 이거 앞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력 장비 관련돼서는 사실은 4개의 어떤 신바람이 불었다. 첫 번째 바람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AI. 두 번째는 전기화 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전력망과 장비를 교체하는 수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네. 미국이 전력망 깔린 게 많은 지역에 100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 정전이 우리보다 훨씬 잦고 네. 전기 품질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기후 위기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오면은 두 가지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더위와 극단적인 추위가 오게 됩니다. 최근에 유럽이 너무 더워가지고 뭐 6월 달인데 40도 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갑자기 설치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에어컨이 전기를 필요로 하겠죠. 네. 그리고 오래된 집은 에어컨 돌릴 수 있는 어떤 전력 설비가 없으니까 그것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전력망 장비 수요가 발생을 했고 이미 2024년 정도 되면은 공급이 도저히 안 된다. 너무 수요가 많다 했는데 네네. 거기에 갑자기 AI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무시하고 그 빅테크가 그냥 회사 사버리는 거예요. 전력망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미 한 이게 보면 2년 넘었잖아요. 이 얘기된 게. 2년 넘은 얘기니까 고점이 아니겠느냐. 더 플러스 알파가 없겠느냐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 시작이다. 그런 면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대표님,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력이라는 게 뭐 발전도 하고 쪼개놓고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좀 쉽다.
뭐 좀 그런 섹터도 있습니까? 시장은 답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력 기자재 공급망 중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높고 소위 이익이 과거 매출보다 더 많아진 회사들이 여럿 있는데 네. 그 취급하는 제품 이름 앞에 다 초가 들어갑니다. 초요? 초. 네. 초고압. 초고압. 네.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시설이 크거나 하는 장비가 가장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500메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혹은 1기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자비가 150조예요. 그럼 이제 이 150조짜리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변압기와 변전소의 핵심 장비는 소위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그 고압 변압기가 이제 비싸다고 해도 뭐 몇백억 하는데 전 세계에 그거를 만드는 회사도 숫자가 적을 뿐더러 150조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A 회사 있고 B 회사가 있어요. 근데 A 회사는 뭐 그런 프로젝트 많이 했고 기술적으로 검증됐는데 평소에는 100억짜리인데 500억 주시오 이러고 있어요. 네네. B 회사는 그 A 회사보다는 좀 떨어지고 실적이 있지만 약간 애매한데 200억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네네.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500억 사겠습니다. 그렇죠. 150조 프로젝트. 그러니까요. 예. 네. 소위 이 초자 들어가는 그런 장비 회사 중에 A에 속하는 회사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려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네네. 미국에서 24년 말 25년 초에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은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게 미국 안에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자산이다. 거기에 변압기를 넣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변압기라는 것이 그 특수하고 큰 변압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양이 희귀해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 장비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인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변전소에 뭐 변압기를 넣어야 되는데 변전소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 변전소 지형에 맞게 아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런 거는 변압기 회사가 안 그래도 바쁜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도 있는데 이 회사는 최근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었어요. 반도체도 아닌데. 팔면은 거의 반이 이익이란 말이네요. 그렇죠. 네. 초자 들어가는 물건 만드는 회사 혹은 주문 제작품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가장 유망하다. 두 번째는 어떤 설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시설 투자와 더불어 시설 투자는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특수 케이블 분야예요. 이제 해상 풍력 단지랑 육상을 연결하는 것도 이제 물속에 까는 케이블을 넣어야 되고 HVDC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블을 만들려면은 높이가 100m가 넘는 특수 타워를 일단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서 말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두꺼운 거를 만다라고 하면은 그 기계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버티컬 타워라는 데서 한 수십 개를 쫙 올려서 말면서 내려오면서 그때 원통에 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설비를 지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어렵냐? 100kg짜리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 100kg가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중간에 뭐 흠이 생겼다. 네. 그럼 다 버려야 돼요. 어. 초고압 케이블은 중간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한 덩어리, 말입니까?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제가 A, B 회사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A 회사는 가격이 비싸고 실적이 많고 B 회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뭐 이것도 무조건 A로 갈 수밖에 없는 흠이 거예요. 생기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들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앞다투어 이제 증설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증설 설비들이 가동돼서 물건이 나오는 거는 이미 뭐 지금 봐도 한 27년, 8년 이후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에서 사람이 없어요. 이 산업이 이제 좀 인기 없고 지루한 산업이 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고 생각보다 증설을 해서 이런 어려운 제품을 더 시장에 공급하는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도 있다고 해요. 걸리고. 그래서 이제 네. 기존 업체들이 상당 기간 더 이런 상황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전기를 만들 때 만드는 기업들이 발전소를 갖고 있거나 뭐 발전소를 짓거나 이런 기업들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송배전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때는 어디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변전소를 갖고 있고 송전선을 갖고 있는데 그 변전소와 송전선의 여유 용량이 많은 회사. 여기가 가장 유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할 수 있는 회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미국 중서부에 그런 데가 좀 있는데 옛날에 그 도시가 있었고 도시에 이제 제조업 산단이 있었는데 네.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경쟁력이 뒤처져 가지고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 황량한 동네가 됐는데 황량한 동네가 돼도 변전소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 산단이 예를 들어서 500메가 전기 썼다 하면은 그 전기를 위한 송전소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변전소랑 송전소는 유틸리티 회사 건데
지금은 뭐 한 20년 동안 정말로 거의 죽지 못해 살았죠. 네네. 근데 AI 회사들이 다 돌아다 보니까 여기 공장이네? 여기 변전소 용량 있네? 송전선이 있네? 하면 막 몰려가가지고 부지를 나한테 달라. 꿀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회사는 네. 정말로 돈을 얼마나 갑자기 많이 벌었느냐. 회사가 뭐 10년 동안 적자이거나 겨우 망하지 못해서 하다가 네. 그 회사가 창설 이래 지금까지 번 돈 이상을 한 번에 벌었어요. 정말 안 모이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송전망도 깔아야 되고 뭐 이 그리드망을 다 만들어야 되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좀 오르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뭐 전기선 대부분 구리로 돼 있으니까 구리 수요가 올라가면 야, 구리 광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뭐 아니면 뭐 구리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베팅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구리하고 이제 이 관련된 핵심 원자재가 세 개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전봇대 위에 설치하는 철탑 위에 설치하는 전선은 사실은 알루미늄입니다. 안에 코어가 알루미늄이고 네네. 구리를 쓰는 거는 이제 아주 고가의 아까 말씀드린 뭐 HV 케이블 같은 거 구리를 쓰는데, 구리랑 알루미늄이 워낙 사용량이 많은 자재다 보니까 아직은 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그 정도 수요로는 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네. 예, 예. 근데 이제 구리 값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있겠지만은 전기화 수요 이런 것도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구리 값이 오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주 하이테크 변압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방향성 전기 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넣어야만 이제 변압기가 좋은데, 이게 변압기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그 방향성 전기 강판의 품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아주 하이 그레이드의 강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예. 이제 뭐 그 자체가 그렇게 수요가 많은 물건은 아니지만은 짭짤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러면 대표님, 또 얼마 전에 2026년에 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대형 변압기 조달에 4년이 걸리고 케이블을 조달하는데도 지금 2,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지금 한참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송전망 사업이 계속 되는 와중에 병목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 전력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병목 자원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가장 부족하다. 네, 그거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 그다음에 가스 터빈, 그다음에 특수 케이블. 이제 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요즘 아주 그 핫한 분야가 이 전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전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그냥 보내면 끝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병목 자원들이 많아요. 500메가짜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변압기는 봤는데 5년이 걸리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100메가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하면 이제 전혀 다른 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100메가짜리 5개를 넣어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거는 원래 없던 방식이에요. 그 발전소도 운영하고 이 변압기도 병렬을 여러 개 연결하고 우리 데이터 센터 운전도 하고 이걸 통합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수요 자체가 과거에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하니까 네네. 이것을 제어하는 통합적인 전력 제어 장치와 소프트웨어,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그 회사들이 요즘 또 아주 신바람이 났죠.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거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러한 복합 제어의 일부분은 공급할 수 있는데 일부분. 복합 제어에 대한 통합 솔루션은 우리는 없어요. 한전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우리가 한전이고 우리가 당신이 500메가 필요하면 다 공급해 줄게. 그런 복합 제어는 그거 머리 아파, 복잡해. 국내에서 이렇게 규모 있게 성숙하지는 않았고 해외는 당장 이게 필요하고 좀 다른 철학을 가진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거죠. 해외는 그게 가능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뭐 그런 복합 제어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알아주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밀렸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또 알아주는 나라가 된 이유는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력망을 그래도 이제 소위 이 서방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건설을 했습니다. 이 전력망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전압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보통 3, 4, 5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고압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년 전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자 해서 765 킬로볼트라는 단계에 조정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기술을 다 국산화를 하고 국산 그 개발한 기술을 국내 기업에 전수를 하고 해서 실적을 쌓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765 킬로볼트 초고압 그 변전소 송전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좀 단순한 생각이었던 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수요처까지 전기를 보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걸 네. 송전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볼테이지를 높일수록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 4호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송전 손실이 3%다. 근데 이건 이제 지루한 산업이거든요. 네. 3%를 2%로 줄여보자. 아.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765를 하면 됩니다. 765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유럽 회사들이 있었어요. 유럽 회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유 한국 너네는 저 765 못해. 우리한테 기술을 가져가 했는데 우리가 노 이랬어요. 그때는 이제 한 20년 전에는 국산화가 굉장히 그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국산화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산 기술 개발한다고 여러 그 중전기 회사들하고 한전과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몇 개 노선을 깔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생기니까 그걸로 수출도 하고 해서 우리가 765로 이제 중동에도 수출하고 뭐 여러 군데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65를 하니까 3, 4, 5는 우리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투자와 실적을 쌓은 것이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거고 우리 다음 전력망을 많이 깐다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뭐 1000kV 막 이런 걸 깔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이 있기 전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 거기 가서 공장 짓고 이제 거기 좀 저렴한 인건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기술을 전수하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전력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능화가 되면 누군가는 그 전력망의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산 전력 관련 기자재가 딱 들어가는 순간 미국 전력망의 데이터가 중국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이제 안보 네.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다가 3년 전에 결정적으로 중국산 전력 기자재는 미국 시장에 못 들어와. 이렇게 이제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안 되네? 그러면 다음에 누구지? 다음으로 전력망을 많이 깔고 첨단 기술을 개발한 나라 우리, 뭐 독일, 프랑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게 확실히 이 미중 갈등이 이 중국이 참여하지 못하게 소위 말해 공급망을 막아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시 이 분야에서도 좀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반도체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조정을 받아도 인프라를 까는 건 계속이 될 테니까 전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려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도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이다. 다르다. 네, 네네. 왜냐하면은 반도체라는 게 성능이 계속 발전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수적으로 발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는 이제 한참 기술이 개선이 빠를 때는 뭐 2년 지나면 성능이 2배 좋아지는데 가격은 절반이 된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그게 계속 쌓이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내가 10년 전 쓴 것보다 지금 쓰는 반도체가 성능이 1000배가 더 좋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무섭게 발전을 하니 이 산업은 예측이 어려운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은 정말로 치킨 게임이고 승자 독식 산업의 이제 끝판왕인데 전력 인프라, 전력 기자재는 전혀 달라요. 100년 전도 똑같은 교류 전기. 지금도 똑같은 교류 전기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박물관에 있는 발전기 갖고 돌리면 전기 똑같이 생산할 수 있어요. 기술의 본질은 똑같다. 그리고 다만 약간 이제 뭐가 부가 장치가 붙고 그다음에 좀 스마트한 기능이 추가됐지만 본질은 똑같은데 똑같은 본질의 기계가 한번 설치되면 50년 이상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입과 이익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폭리를 못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력 산업의 소비자인 유틸리티 산업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는 거는 전기망을 결국 이용하는 건데 전기망이라는 거는 자연 독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부산 간에 한전망이 있는데 옆에 다른 회사가 와가지고 또 망을 깔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 망을 이용하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자연 독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가장 큰 규제가 요금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리를 취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전기는 쓸 수밖에 없고 또 더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이 쓰니까 볼륨과 어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 가운데서 어떤 AI나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로 수요가 급증할 때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근데 유틸리티 산업이 적자투성이에 빠지고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회사가 망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투자자, 가치 투자라고 하고 그 대가가 이제 워런 버핏이잖아요. 네. 그 워런 버핏이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운영했는데 벅셔 해서웨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예.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정말 버크셔 다운 회사네요. 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 우리 회사는 항상
안정적으로 연 8에서 10%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8에서 10% 영업이익을 내는 게 반도체가 뭐 60%, 70% 내면 아유 뭐 시시하지만 매년 그렇게 똑같이 영업이익을 지키면서 점점 전기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수십 년간 뭐 전기 투자는 또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 사용량이 매년 1%도 안 늘었습니다. 매출은 천천히 오르는데 지루하기 그 전에 시작했군요. 천천히 예. 오르는데 지루했는데 요즘은 매년 1%가 2%가 되고 1%가 3%가 됐어요. 네. 그래서 1%나 3%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2배, 3배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지루한 종목에서 익사이팅한 종목으로 바뀐 분야도 있고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연 4에서 5%도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만한 전력 사용 증가를 감당하려면은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설비를 한참 더 늘려야 되고요.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 전력 관련된 분야가 과거에는 이제 전형적인 가치 배당주였는데 이제 가치 배당 성장주가 됐다. 아유,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네, 좀 길죠. 예. 근데 그런 좀 독특한 영역과 주식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시대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반도체 기업일까요? 아니면 빅테크 기업일까요? 또 아니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전력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효재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